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자, 보시게끔 보면 도로뼈한 도로는 대부분이 지목이 도로예요. 그리고 도로뼈한 도로는 당연히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도로법에서 고시가 되면은 건축법상 도로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이 돼서 도로로 인정됐을 때는 무조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고, 간혹 가다가 지목이 도로로 돼 있지 않고도 도로로 고시된 경우가 있었지 않는데, 그렇게 일부분은 빼놓고는 대부분이 전부 다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때는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겁니다. 건축법에서는 남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때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 주인한테 가서 내가 돈을 얼마를 드릴 테니까 사용승낙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법상 도로는 돼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적법에 의해서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은 도로를 바꿔준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땅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는 맞지만은 토지주가 지목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지목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목 변경을 하려면 원래 도로로 사용 승인한 거를 잘라가지고 여기만 도로로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만 잘라서 도로로 사용 승낙을 한다고 해서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이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임야, 전, 대지가 분할도 안 돼 있고 현황만 도로가 돼 있고 지목이 도로가 안 돼 있다고 할 때는 대부분이 관공서나 일반 사람들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을 때 땅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2시에 강의했던 것이 그 건물 매각지 토지만 매각해서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데 건축허가서는 현황도로 만들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적도상으로는 도로가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적도에 분할도 안 돼 있고 지목이 도로로 안 됐으니까 건축법상 도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도 매매가 잘 안 되고 사는 것을 거리는 사람이 있다 얘기한 것이 그런 겁니다. 지금 따라서 이런 것이 누적이 돼서 오래되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사용승낙서 해준 거, 건축법이 생긴 거 언제 생겼다 그랬죠? 62년도에 생겼다 그랬죠? 그럼 지금서부터 몇 년 전이에요? 80년 전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60년 전이죠. 지금 24년이니까 약 60몇 년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법이 처음에 생겼을 때에 한번 5년이 되고 10년 사이에 어떤 땅 주인이 사용승낙을 했고 해줬고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승낙 해준 사람도 돌아가셨고 사용승낙 받은 사람도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이상 지나게끔 됐을 땐 서류를 폐기하죠. 그러니까 사용승낙 해줬다는 서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 40년, 4,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주인이 바뀌었을 때 도로 사용승낙을 해오라는 것이 너무 분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동도로를 이용하여 즉 동도로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하는 것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그것을 해결해 놓는데 그래도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2012년 3월 10일 날 건축법에서 드디어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인감 증명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해서 사용승낙을 해줬으면 여기를 건축법상 도로로 만들고 분할하고 도로로 바뀐다 하는 것을 건축법에 만들어지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 3월달 이후에는 건축법상 도로로 고시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보게끔 되면 이것이 건축법상 도로로 새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도 되느냐가 금방 구별이 가는데 그 이전서부터 현황이 도로로 돼 있을 때는 분쟁이 생기고 그럴 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조례에 의해서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는다는 그 조례를 가지고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게끔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현재 지목이 도로가 아닐 수도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99%가 도로로 돼 있고 도로로 고시돼 있다. 이걸 전제하에 제가 지금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의 구분, 대지, 도로 이렇게 지목 변경 신청이 돼 있죠. 여기 뭐라고 됐죠? 67조 지목 변경 신청. 법 제82조에 따라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지목 변경 신청은 토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주가 신청해서 지목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었을 때 30일 이내에 토지나 건축주가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만 돼 있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벌칙을 준다든지 과태료를 낸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개인적인 욕심에 내가 김 사장님한테다가 사용승낙을 해주고 내가 도로로 바꿔달라 그러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놓고 잘라달라고 고시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 사람 건물을 짓게 해놓고 나는 지적과에 가서 분할을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지목도 변경해달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팔려고 했을 때도 내 이름으로 100평이 돼 있잖아요. 현황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20평을 쓰고 있어도 그러니까 내가 팔을 때도 내 이름으로 된 거 그대로 현대로 매매할 수 있다 보니까 누구도 자기 경제적인 걸 생각을 해서 지목 변경으로 신청하지도 않고 분할하지도 않게끔 했는데 안 해도 강제 조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통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다릅니다. 현황 도로에 우리가 지적도로는 도로가 아닌데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법상 도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제일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황 도로가 없을 때는 누구든지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십몇 년 동안 도로로 쓰고 다니고 있었는데 누구든지 내가 저 땅을 또 사서 또는 땅 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다 보니까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이 현황 도로 갖고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 현황 도로가 탄생하는 원인이 자 보십시오. 지적법이 제일 먼저 만들었을 때 뭐죠? 토지 지목을 변경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얼마 이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누가 해야 된다 했죠? 소유자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지적법에서 측량수로 조사에 관한 법률을 바뀌었다 그랬죠.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33조가 뭘로 바뀌었죠? 81조로 바뀌었습니다. 81조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니까 30일이
60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거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바뀌었죠.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현재 보면 여기 보면 이것도 81조 그대로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일부터 60일 이내 지적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시행규칙 84조 보시겠습니다. 지목변경 신청 제67조 이하의 국토경도 정하는 서류란 다음 것과 어느 하나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관계 법률에 따라 토지 형평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또는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한 서류의 사본, 그 다음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용, 이렇게 토지주가 토지의 지목이 변경했다는 서류를 입증해서 지적과에 가져가서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도로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사장님께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게끔 되면 건축물 관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물 관리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면 건물 등기부등본도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건축물이 준공을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지면 자기가 등기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서 건물 등기부등본까지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건 다 하면서 안 하는 거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여기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졌으니까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는 거는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지목이 전답 과소률 그대로 돼 있고 전답 과소률 그대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하는 담당자에다 제출하면은 담당자가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땅 주인이 지목 변경을 신청 안 했어도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반려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말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등기 이전하려면은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해서 있어야지만 등기 이전을 해주게끔 돼 있는데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증을 반려한다는 얘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반려합니다는 얘기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은 거와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왜? 등기 이전을 해주는 거니까. 농지증은 등기 이전하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데 사용승낙서 받았죠. 사용승낙서 받은 거는 우리가 이거 옛날에 사용승낙서 받아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주장하면은 담당 공무원은 무슨 얘기냐, 옛날에 건물을 땅 주인 허가도 받지 않고 그냥 준공 내줘서 그 건축물 관리장만 있어서 양성화 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땅 주인의 사용승낙 받을 적이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제가 그 건축물 관리장에 보면은 뒤편에 맨 위에 허가 날짜, 착공 날짜, 준공 날짜가 3개가 다 있을 때는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은 걸로 봐서 그 땅을 사용승낙을 받은 걸로 보고 하는 게 맞고, 허가 날짜도 없고 착공 날짜도 없이 준공 날짜만 있을 때는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무허가 건물을 오랫동안 짓고 있다 보니까 양성화 보는 걸 보는 것이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땅 주인의 도로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다 인정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토지주가 지목 변경을 안 할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예전에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건축허가 내줬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동네 옛날에 그 땅값이 하지 않을 때 저 사람 땅이 있는데 나 옆에 집을 짓는데 당신 저기 뭐야 내가 그쪽으로 좀 다닐 테니까 건축허 해줘.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남의 땅에다가도 도로를 쓰기도 하고 남의 땅에다가도 건물을 짓고도 썼던 적이 얼마나 많았었냐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은 땅 주인의 정식으로 도로 사용권을 받았었던 건지 안 받고 기양지었든지 구별이 안 가다 보니까 무조건 다 사용수당을 받아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지적법 때문에 지적법에 의해서 사용수당을 받았어도 강제로 분할하고 도로를 바꾸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현황도로라는 것이 이때부터 많이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사용수당을 받은 것도 현황도로, 옛날부터 땅 주인의 사용수당을 안 받은 것도 현황도로.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 현황도로를 갖고 인허가를 내줄 때는 자기가 땅 주인의 사용수당을 받았던 것인지 안 받았던 건지 자기가 입증을 할 필요가 없죠.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내가 입증을 해서 이거는 예전에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또다시 사용수당을 안 받아도 되지 않냐는 걸 내가 입증을 해서 담당자를 설득을 시키면 되지만 내가 그것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는 담당자는 땅 주인의 사용수당을 받아와라 하면은 땅 주인이 30년 40년 전에 등기 이전 해놓고 자기는 사용수당에서 도로를 쓰기 때문에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소도 변경하지 않고 어디 가서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땅 주인을 찾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현황도로가 탄생하게 된 근본 원인입니다.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하는 방법이 나중에 나올 때도 그럴 때는 그렇게 해결하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보면 지적법에 의해서 도로로 돼 있고 규규지지만은 여기 보면은 도로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법에 의한 도로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뭐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고 규규지죠. 근데 여기 보면 지목이 뭐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도로로 고시돼 있지 않죠. 이것도 뭐야? 지목이 도로라는 얘기지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뭐로 돼 있죠? 이것이 도로, 규규지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뭐라고 나와 있죠? 이주, 저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넓은 땅이 한 필지로 해서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포장해서 쓰는 것도 있고 도로 포장을 해서 쓰지 않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촉을 하면 일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일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이 뭘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임야로 돼 있죠. 개인 땅이죠. 도로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로 포장이 돼 있고 개인으로 뭐야? 임야로 돼 있죠. 그럼 여기 보게끔 되면은 도로로 고시되어 있는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땅 주인의 이 땅 주인의 보면 지목이 임야로 돼 있으니까 사용수당을 받아와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 건축법상 도로는 토지주의 사용수당을 받아서 고시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고시가 안 됐으니까. 따라서 우리 보면 여기 보면 뭐가 돼 있죠? 여기 집이 지어져 있죠. 집이 지어졌을 때 이 도로를 이용했을 것 같아? 안 이용했을 것 같아? 이거 이용했겠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지목이 임야로 돼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집이 2013년 3월 10일 위에 지어졌다 그러면 건축법에서 이거를 뭘로 만들겠어요? 도로로 사용수당을 받고 도로로 지정 고시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도로로 지정 고시 안 했다고 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집이 그런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없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도로를 가지고 내가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겠느냐 안 받아도 되겠느냐, 이건 건축법상 도로 인정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고 할 때는 이 건물에 건축물 관리장을 띄워봐서 언제 건물이 신축됐냐를 보게끔 되고, 건물이 신축된 다음에 만약에 건물이 지어졌다고 했을 때는 이 건물을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어디를 진입도로로 만들어서 허가를 받았고, 그 진입도로는 땅 주인이 누구였는데 사용수납을 언제 어떻게 줬고, 사용수납을 해준 것을 건축법상 도로대장에 고시를 했느냐, 하게끔 됐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거를 다 같이 따져봐서 담당자한테다가 이의 신청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지목만 아직 변경이 안 되고 고시가 돼 있는 거니까 이거를 사용수납도 없이 좀 해주십시오 하고 설득을 시킬 수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게끔 되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여기를 뭐냐면 땅 주인의 사용수납을 받아서 도로로 만들겠다고 아까 신청을 하면은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끔 되면 여기가 건물이 준공이 낮다는 얘기는 이거를 건축법상 도로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은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도로뿐만 아니라 배수로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이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과수원, 임야 이런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때에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하니까 도로 인정하는데요.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배수로 사용수납을 받게끔 됐으니까 땅 주인에게 배수로 사용수납을 받아가십시오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로 고시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건축물을 준공이 된 건축물 관리장을 띄워보고 언제 준공이 돼 있나도 보고, 건축물 요 근래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물에 배치도가 나오거든요. 배치도에 보게끔 되면 반드시 진입도로라는 것이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치도에 진입도로라고 표시가 돼 있다고 할 때는 건축법상 도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치도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도면을 그려갖고 청사진을 그려가지고 제출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세움터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설계사무실로 세움터에서 배치도서부터 다 제출하게끔 되기 때문에 내부 평명도는 외부인은 못 봐요. 그러니까 내부 개인의 프라이버시인데 그걸 보면 안 되다 보니까 그건 못 보지만, 건축물 관리장이 누구라는 거와 건물의 배치도가 경계가 어디고 진입도를 어디 썼다는 것은 세움태를 들어서 보게끔 되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옛날 건물은 안 나오는데 최근에 진 것은 다 나오거든요. 그때 최근에 보면 도로라고 진입도로라고 표시가 됐을 때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받은 적이 있다. 이럴 때는 우리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건축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이러한 것도 따로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 전용 허가, 농지에다가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농지에다 건축허가를 안 내줄 거 아니에요. 임야에다가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지었으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건물을 지었을 때는 사도법에서 사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도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는 거기 진입도로라고 표시되어 있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으면 사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 현황 도로가, 현황에 있는 통로가 일반 땅이냐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냐 했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이거는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법을 적용받는 이 땅은 맞거나
돈을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사도법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